네, 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경매로 망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경매로 망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감정가의 오류입니다. 이제 경매 물건이 경매에 게시가 되면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입찰이 되는 그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 가격을 명령을 내리면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가치를 얼마다,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감정을 매기게 되는데, 이 감정가가 정확하지 않고 입찰하는 시기에 그 부동산의 현재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경매에 게시가 되고 감정평가를 알아보는 시기는 예를 들어서 2001년도 8월달인데 경매가 시작되는 것은 2022년도 8월달 1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기 때보다 부동산이 상승장이다, 또 하락장이다, 감정평가했던 가격과 현재 그 부동산의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법원의 경매에 관련된 이제 경쟁 심리가 컸었을 때는 고가에 즉흥적으로 낙찰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공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 경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원에 가서 실제로 가격을 써서 내야 되는데, 그때 간혹 인기가 많은 물건, 뭐 좋은 입지에 아파트가 나왔다든지 상가 공장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입찰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딱 참여자들은 서로 자기가 경쟁자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상당히 과도하게 내가 1억으로 쓰려고 했는데 경쟁이 셀 것 같으니까 1억 3천에 덜컥 써서 낙찰을 받은 것이죠. 이랬을 때는 오히려 그 아파트를 금매로 샀을 때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일반 매매로 샀을 때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낙찰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물건을 많이 보러 다녀야지, 이 아파트가 나왔지만 다른 아파트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냉정한 심리, 또 객관적인 심리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물건들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낙찰을 받는 것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덜컥 낙찰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되고, 실수를 많이 범하는 분들의 특징 첫 번째가 과도한 승부욕이 있으신 분들. 승부욕이 또 좋을 때도 있지만 경매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내가 덜컥 높은 가격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봤더니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매에 갔었을 때는 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파트나 물건에 꽂혔을 때, 내가 여러 가지 물건을 안 보신 분들은 괜히 그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 봤던 물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싸 보이고 이걸 내가 꼭 받아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런 이제 경험치가 적다 보니까 다양한 부동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꼭 이 물건만 사야 돼 라는 집착으로 인해서 고가에 낙찰받는 분들도 종종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신이 경매로 망하는 이유 세 번째는 대출이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제 낙찰을 받았고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내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번에 이 낙찰받은 물건도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정부의 규제가 갑자기 강해졌을 때, 또 내가 기존에 있던 주택은 투기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새로 받은 물건은 투기지역이라든지 조정대상 지역에서 대출에 제한이 있었을 때, 또 내가 신용이나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대출에 영향을 줬었을 때, 이런 경우는 대출이 이제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때는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대출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매로 망하는 이유 네 번째는 공실이 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텐데, 가장 많은 경우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낙찰을 받았는데 잘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더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구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다가 싼 가격에 월세를 놨을 때는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나 상가 건물이 통째로 나왔는데 내가 상가를 낙찰받기 전에는 임차인들이 꽉 찬 거예요. 10군데에 상가가 있는데 그땐 꽉 차 있고 보증금도 넉넉하고 월세도 넉넉한데, 내가 이것을 이제 낙찰을 받고 그 낙찰 대금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에 배당으로 쓰였을 때 이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고 나서 털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더니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인구 유입도 적어지고 상권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그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경매로 낙찰금 들어와서 배당을 받기 전까지 억지로 버티고 있었던 건데, 낙찰자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낙찰자가 이제 건물주가 됐었을 때는 임차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허탈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건물이나 상가를 낙찰받기 전에는 주변의 인구 유입, 또 상권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경매로 망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